자, 10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치 세법상 두 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개념입니다. 두 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에는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이렇듯 납부세액하고 환급세액을 통산하는 거고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효과가 납부만 또는 환급만 총괄하는 거고,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중에 선택도 가능하고, 대신에 개인은 주사무소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신청은 신규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총괄 납부 신청. 그냥 매끄러운 문장으로 돼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 딱 좋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 개시일이 틀렸어요. 네, 정확하게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그렇죠. 두 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따로따로 있죠.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두세 개의 사업장이 그냥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효과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총괄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만 가능하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하다는 게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신청은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자, 다음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까지 다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세 특례 제한법을 공부할 때는 자주 나오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저한세에 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내국법인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다. 예, 맞아요. 7%예요. 최저한세율이. 2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예, 맞아요. 자, 우리가 뭐 각종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게 있고 또 최저한세 대상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최저한세라는 게 아무리 공제, 감면 이런 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저한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 계산 플로우로 계산한 금액하고 이 최저한세로 이렇게 계산한 세액하고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 최저한세만큼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죠. 자, 그래서 이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공제 감면이 있고 대상이 되지 않는 공제 감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빈출되는 지문들 중심으로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저한세는 거주자의 사업 관련 소득세도 적용된다. 예, 맞습니다. 최저한세는 법인세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업소득세에서도 우리가 최저한세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 감면은 5년 이내에서 이월하여 감면한다. 사실 4번은 틀렸습니다. 최저한세는 세액 감면은 이월하지 않고요. 세액 공제만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수업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론 문제는 전부 다 풀어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무 시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수기업 맞네요. 그리고 19년도 맞고요. 제 8기네요. 그리고 이 여수기업은 제조 도소매를 영위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 500번대, 800번대 계정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1번의 회계 처리 문제 같은 것들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세무 2급, 전산세무 2급까지는 자, 일반 존표에 입력하는 문제, 그리고 메인 매출 존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9번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전산세무 1급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여기 일반 존표에 들어갈지 메인 매출 존표에 들어갈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구분 기준은 부가세하고 관련이 있으면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부가세랑 관련이 없으면 일반 존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문제 1번. 자, 3월 22일, 3월 2일에 취득하였던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액면가액은 주당 만원이며 재장부를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우선은 우리 어디에다가 입력을 해야 될까요? 자, 자기 주식 관련된 거는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없지요. 자, 그래서 일반 존표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 존표. 자, 그리고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고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감자 차손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감자 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감자 차손하고 상계를 해야 되고, 감자 차손이 발생했다면 감자 차익하고 상계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 상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정보는 자기가 재장부를 조회를 해서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어떤 장부를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봐 줘야 됩니다. 자, 자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지금 자기 주식이 500만원 있네요. 자, 여기서 자기 주식이 1000주고 주당 5,000원에 취득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 500만원이 맞겠네요. 자, 그리고 감자 차손이 200만원 잡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차변. 자, 소각을 했기 때문에 감자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자본금이 우선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본금이 얼마가 줄어들어야 되냐? 액면가액이 주당 만원이기 때문에 1000주를 곱하게 되면 1000만원이 감소가 됩니다. 자, 대변은요. 자기 주식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기 주식이 지금 500만원 잡혀 있는데 500만원을 다 빼주면 됩니다. 무턱대고 빼는 게 아니고 지금 취득가액이 500만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취득한 모두를 소각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빼는 거고, 만약에 이 1000주 중에서 500주만 했다. 그럼 250만원만 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사실 이렇게 소각을 하면서 감자 차익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감자 차익을 잡으려고 한다면 우선 감자 차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기 감자 차손이
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감자 차익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일반 존표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월 20일이네요. 자, 차변, 자본금, 천만 원이 감소가 될 거고요. 대변에 자기주식 500만 원이 빠질 거고요. 그리고 감자 차손이 빠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감자 차익이다. 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자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자 차익이 300만 원 생기고 자본 조정에 있던 감자 차손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자기 주식도 없어졌네요. 자본금도 1000만 원 줄었는 게 보이죠? 네, 1000만 원 줄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1번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당사는 2월 1일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였대요. 자, 기존 건물은 철거하고 그리고 철거 비용으로 주식회사 하늘용역으로부터 1,500만 원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받았대요.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래요. 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매입, 매출, 존표 입력에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자, 지금 토지를 매입했는데 철거 비용이 들었잖아요. 자, 지금 기존 건물을 허문 게 본사 사옥을 다시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건물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는 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철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건물 철거 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세 공제,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발급받았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자, 공급가액이 1,500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가 150만 원에서 우리가 1,65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지급 상태인 거예요. 10일 후에 지급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입세까지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불공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불공 처리. 매입세 불공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차변에 토지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요? 부가세 포함한 1,650만 원을 계상해주고, 자, 대변에는요, 아직 주지 않은 상태죠? 자, 미지급금 1,650만 원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자, 메인 매출 존표에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3월 27일입니다. 자, 유형. 지금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고 지급을 해야 되니까 매입 쪽이죠.
그런데 토지 쪽이다 보니까 54번 불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품목은 뭐 철거 비용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토지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공급가액은 1,500만 원입니다. 자, 공급처는 어디예요? 하늘 용역이죠.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전자에는 요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있는 분계도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가 되겠다. 그죠? 토지. 이렇게. 그리고 1650만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요. 자, 그리고 대변은 미지급금 잡아줘야 되겠죠. 하물 용적력. 자, 그리고 이 불공사유는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 요걸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확인. 자, 이렇게 하면 분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3번을 풀어볼까요? 자, 5월 18일 당사는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제로를 선택하고 있대요. 아하, DB형이네요. DB형. 자, 퇴직연금 제도가 나왔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이 나온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자, 생산직 직원 김민아의 퇴사로 인해서 퇴직연금 운용계좌에서 3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1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400만원이고,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생략을 하래요. 자, 지금 부가세하고는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을 완성시켜 볼까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상계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금액을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나간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얼마가 나갔죠? 300만 원이 나갔고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1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퇴직금이 450만 원이 나갔네요. 450만 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4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모조리 까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초과분은 퇴직급여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퇴직급여니까 생산직 직원이잖아요.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제조예요, 제조. 자, 일반 존표에 가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5월 18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변에 400만원, 또 차변에 퇴직급여 이때 500번대 이 제조원가 요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게 50만원. 자, 대변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게 3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150만원.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자, 6월 22일 당사의 제품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들이 주식회사 노아에서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기술직 직원들이니까 우리 이거 제조원가로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해야 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여기 부가세하고 다 정보가 나와 있네요. 자, 부가세가 있으니까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카드를 사용했네요. 그러면 6월 26일. 그쵸? 자, 우리가 매입을 했네요. 매입. 근데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여기 57번에 카가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유형은, 품목은, 자, 해식을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복리후생비겠네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때 카가, 현가 이런 것들은 부가세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공급 대가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자동으로 100만원, 110만원 안분이 될 거예요. 자, 코드. 자, 어느 회사냐? 노아네요, 노아. 자, 그리고 이 전자는 이거는 세금계산서하고만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국민카드로 썼대요. 이렇게 국민카드 이렇게 걸어주고요. 자, 이제 분계를 완성을 시켜 볼 건데요. 자,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회식을 했으니까 차변에 우리 복리 후생비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복리 후생비도 제품 생산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제조원가 코드를 걸어줘야 되겠죠.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 복리 후생비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복리 후생비는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은 1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대변을 완성시켜 볼까요? 자, 대변은 우리 카드 회사에다가 110만 원을 지불을 해야 되죠. 노아가 아니고. 자, 미지급금을 잡아줍니다. 요거 국민카드한테 우리 줘야 되는 거죠. 거래처 코드 잊으면 안 되고요. 자, 110만 원입니다. 자, 요렇게 회계 처리했으니까 요거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가세 대금 10만 원.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다. 자, 511번에 제조원가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 미지급금. 근데 노아가 아니고 국민카드. 자, 요렇게 하면 우리 회계 처리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항상 요 위의 내용들 잘 읽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 자, 그리고 요 내용들 있죠. 채권, 채무 관련된 거, 이런 미지급금, 이런 거 채무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부가지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험이든 그리고 실무 시험이든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전산세무 1급 그 자격을 취득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취업이나 또는 우리 어떤 시험 볼 때 그 가산점에서 상당한 또 메리트가 있어요. 특히 우리 현장에서는 이 전산세무 1급은 이게 법인세까지 공부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우대를 해주는 자격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힘내가지고 전산세무 1급까지, 그리고 우리는 세무회계에 특성화된 대학이니까 이런 전산세무 1급까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0주차 교육 여기서 마치고 다음 11주차부터 우리 전산세무 1급 실무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